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격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청와대가. 왜 무능한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역시 계속 이 핵 누출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역대 최고위급 인사가 망명해서 중국의 범행, 코로나19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 다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무능한 것인지, 참모진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참모진이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도저히 품간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생산을 간청했던 독일 백신 큐어백이 임상에서 47%의 형편없는 예방률을 보여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백신 허브 구상을 소개하며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 고려해달라라고 간청했던 독일의 mRNA 방식 백신 큐어백이 임상실험 결과 예방률이 불과 47%로 드러나 WHO 승인은 고사하고 FDA 승인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큐어백사 대표와 화상회의를 갖고 큐어백 백신의 한국 생산을 요청한 당일 나왔는데요. 문재인은 큐어백 백신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총리와 큐어백 대표에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한국에서 생산해 달라고 간청한 직후 이 같은 소식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화상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큐어백 대표가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 우수성에 공감하며 백신 허브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그 직후 큐어백은 자사의 백신 임상 3상 결과 면역 효능이 47%로 나왔다고 밝혀 도대체 정부는 큐어백에 대한 사전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이번 순방기간 내내 터져나왔는데요. G7 사진 촬영 배치에 대해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좋은 자리와 의전을 배정받았다. 이것이 국격 향상이다 라고 자랑한 것에 대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영국 외무부의 반박을 받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방문 보도자료에서 오스트리아와 사이가 나쁜 독일 국기를 삽입해서 외교 결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이러한 행보는 무능한 정도를 넘어 이 정도면 대통령을 일부러 모욕 주기 위해 참모진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인데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정권의 공약, 정말 이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독일 큐어백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큐어백 대표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아주 여러가지 인프라 좋고 행정지원 잘 해줄 테니까 당신네 그 백신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자 라고 했고, 큐어백은 아이고 뭐 한국의 여러가지 상황 잘 들어서 잘하고 있다 하고 덕담을 했어요. 근데 뭔가 확정은 하지 않았죠. 왜냐? 큐어백 이 대표는 한국 대통령과 화상회의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예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임했지만 자기네 백신이 이때 이미 망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15일 날 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15일 날 이미 큐어백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증권가에서도 이 큐어백의 백신이 망했다는 거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큐어백의 이 자료를 15일 날 가지고 16일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47%밖에 안 됐다. 3상 결과 망했다고 실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일 날 큐어백의 주가는 50% 곤두박질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16일 날 아침에 보도자료 냈으면 15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회의할 때 이미 큐어백 대표는 자신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가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보부, 국정원, 청와대 뭐 하냐 이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왜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3상이 47% 나왔다는 것은 1상 이상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상에서 아무리
그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삼성에서 뭐 확 뒤집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조차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독일에 큐어백이 있으니까 안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부탁하세요. 그래서 G7에서 안겔라 메르켈 총리한테 또 부탁하고,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와서 또 부탁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의 참모진이 아닐 수 없다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회담을 하는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독일 국기를 내보냈다 이겁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쇠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비스마르크, 또 빌헬름 이 시대, 이제국 시대 또 짓밟혔죠. 히틀러에게 2차 대전 그냥 프리패스로 짓밟혀버렸죠.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서로 간에 흥망성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강성할 때는 독일이 또 힘을 못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사이인데, 그 오스트리아와 회담을 하면서 독일 국기를 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상대 국가가 일장기를 내보낸 거가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죠. 이번 그 사진 촬영할 때 우리가 인정받아서 제일 앞줄에 섰어.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잘라버리고 중간에 있었다는 거 거짓말 하려고. 근데 아닌데. 그러면은 어쨌든 앞줄에 선 건 맞으니까 인정받았어. 그래서 조선일보가 영국 외무부에게 질의했죠. 정말 우리를 예우해 준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국가 원수로는 국왕 그리고 대통령 이 두 직책만 국가 원수로 친다. 총리는 그 다음이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앞줄에 선 이유는 자기가 주최자니까, 호스트니까 앞에 섰고, 나머지는 앞줄에 선 사람들은 대통령들이다. 그리고 그 대통령들 중에서도 취임 순서가 고려됐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옆에 섰고, 이제 이거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 청와대, 이것뿐만입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합니다. 원래 인접국들 사이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상회담하러 온 어떤 국가 정상이 뭐 그냥 우리나라에게 뭐 호감을 주려고 자 인사말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국말 한마디 하고는 이제 자기네들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안 하고 오겐키 데스까 하고 시작하면은 이게 얼마나 결례겠습니까? 그 짓을 말레이시아 가서 한 겁니다. 참모들의 바보라서.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참모들이 무능을 넘어서 정말 역대급인데 대통령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맨날 거짓말하고 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실수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 뭐 이거는 뭐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랬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청와대, 아직도 10달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더 무너질까 정말 암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엄청난 대재난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광둥성 원전 사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건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 1호기에서 연료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방사능 유출 사고는 없었다고 중국 정부의 생태환경부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전 공동운영업체인 프랑스 프라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핵분열 기체 누출 신고를 했고 원전 정상화를 위한 기술 지원 요청을 했다는 CNN의 보도를 반박하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산 원전 1호기에서 연료병 5개가 손상되어 방사능 수준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 운영 범위 안에 있다라며 손상된 연료봉은 6,000개가 넘는 전체 연료봉의 0.01%도 안 되며 이는 최대 파손 기준인 0.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연료봉 파손은
종종 있는 일로서 타해산 원전 주변의 방사능 수준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전혀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타해산 원전 1호기는 가압수형 원자로, 즉 압력을 가한 물을 냉각제와 감속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연료봉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냉각수가 먼저 오염되는데요. 이 냉각수가 가열된 후에 응축기를 거쳐 터빈을 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료봉이 파손됐다면 어떤 형태로든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프라마톰이 최초 리포트에서도 제논과 크립톤이 방출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코로나 초기 상황 때처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이는데요. 원전 사고는 자칫 엄청난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얘들 또 거짓말하네요. 어떻게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한 그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또 거짓말 하는데, 이 첫 번째 거짓말,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한 거짓말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입고 있는데, 또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 거짓말 또 합니다. 아니, 기준치 이하다 괜찮다. 아니, 자기네들이 셀프로 기준치 올려놓고 지금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죠. 자, 이 원자로의 형식을 보면, 여기 이제 원자로가 있습니다. 여기 노심이 있고요. 여기 연료봉들이 꽂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압수형이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확 가해서 집어넣으면 이 끓는 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냉각제로도 쓰고 감속제로도 씁니다. 감속제는 뭐냐면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속도를 가만 놔두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핵분열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속도를 감속하는 감속제,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냉각제, 이런 것들로 물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정말 뜨거운 이 원자로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냉각을 시키고 돌아오면 아주 뜨거워지죠. 당연히 김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연료봉에 피복이 벗겨져서 5개가, 그래서 크립톤과 제논이라는 방사능 인공 동위원소가 뿜어져 나왔다고 같이 관리하는 프라마톰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돌다 나오면 당연히 나오죠. 그걸 안 나왔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조금의 피해가 있었는데 빨리 조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원자로를,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원자로를 우리 서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동식 해상 부유 원자로까지 짓겠다 라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수인이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상규명 촉구하고, 그리고 서해에 원자력 발전소 대량 건설하는 거 중지해라 라는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정부의 도리 아닙니까? 세 번째인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음모론을 철저하게 탄압하던 미 주류 매체들이 지난 5월 180도 태세 전환을 한 것은 중국을 탈출해 미 국방정보국이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역대 최고위급 인사의 정보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입국한 중국 공산당의 역대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지난 수개월간 국방정보국에 협력해왔으며 코로나와 관련한 충격적인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는 폭스뉴스의 터크 칼슨을 인용해서 이 인물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중국의 특수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인물이라면서 이 인물이 국방정보국에 제공한 정보를 크로스 체킹한 결과 일부 정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DIA의 대응 방식인데요. DIA, 즉 국방정보국은 해당 인물을 확보한 뒤에 CIA는 물론 국무부, 국가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타 기관이 해당 정보와 해당 인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했으며, 이는 DIA 지도부가 타 기관에 중국 스파이 또는 정보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터크 칼슨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AP통신 기자로 AP통신 보도상 에미상을 수상한 저명 언론인인 아담 허슬리도 사실인 것 같다라고 확인해준 내용인데요. 그는 현재 DIA가 우한에 관한 정보를 가진 중국계 망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이 실험실 유출을 감추기 위해 박쥐를 이용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는 중국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미 정보 공동체 안에서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CIA 일부 관리들은 모든 것은 날조며 믿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갑자기 국방정보국 DIA가 관련 정보를 풀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미국 주류 매체와 앤서니 파우치 등이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앤서니 파우치를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는지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이 미국으로 망명 가서 미 국방부의 국방정보국 보호를 받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미국에는 17개 정보 공동체가 있죠. 그 정보 공동체를 총괄하는 것이 국가정보국입니다. DNI죠. 그런데 그 DNI뿐만 아니고 CIA, FBI 그 어디에도 이 국방정보국이 그 인물에 대한 정보, 신원, 위치 아무것도 정보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CIA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는 확신을 한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국방부가 그 인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그 미국 대선 때 보면 독일에 있는 그 어떤 서버를 델타 포스가 습격하고 거기에 이제 CIA와 전투가 붙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CIA와 이 국방부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시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정황을 보여주듯이 국방정보국이 이런 정보를 내니까 CIA 고위 관리가 전부 날조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 사람 좀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로 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죠.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죠. 거기의 수장이 바로 앤서니 파우치인데, 앤서니 파우치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태동이지 절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지금 입장 바꾸어서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구시보에서 앤서니 파우치의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배신자라고 거명했거든요. 앤서니 파우치 이메일 이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 보면 중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것을 은폐하고 하는 그런 이메일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앤서니 파우치가 자기가 살려고 오히려 지금 더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환구시보 관영 매체니까 완전히 열받아서 앤서니 파우치 실명을 거론하고 배신자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쩌면 이 바이든 정부와 중국이 공동의적인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산물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난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의 음모론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같이 공모했던 이 토사구팽 해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역공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 미국 정부가 여기에는 개입되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중국 혼자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이 주장대로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중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소산물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최고위급 인사가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에미상 그리고 AP 사내 보도상을 받은 이 기자의 취재대로 한다면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가 쫙 오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인공적이 아니고 박쥐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취재가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